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쉽고 재밌고 날카롭게 풀어드리는 이슈체크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경제 분석 김수원 MTN 기업경제센터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K그룹이 지난해부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사적인 리밸런싱, 사업 재조정에 돌입을 했습니다. 부진한 사업에 알짜 사업을 붙이기도 하고 유동성을 위해서 잘 되는 사업을 팔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SK그룹의 리밸런싱, 핵심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깐 10초 정도 광고 말씀 좀 드리고 제가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회계가 뭐니 신간 서적을 발간했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날개 돋친 듯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80개 기업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재무제표와 사업 보고서로 기업 회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사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SK그룹이 사실은 뭐 작년부터 소위 말해서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인 최창원 그 수펙스 추구협의회 회장으로 선임을 하면서 사업을 뭐 뗐다 붙였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이제 외부 매각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작년 말쯤에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또 SK 실트론 또 매각을 한다든지 또 일부 계열사들을 여전히 이제 뗐다 붙였다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리밸런싱하고는 상관없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아주 대형 악재가 터져가지고 유심 논란이 지금 뭐 거의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가장 최근에 보도 나온 바로는 SK 이노베이션이 뭐 다음 달에 비상경영을 선포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올 한 해도 지금 SK그룹 자체가 또 우리 초미의 또 관심사로 부각될 수가 있고 또 뭐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뭐 좀 간략하게나마 SK그룹의 리밸런싱 지금 뭐 올해는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뭘 사고 판다는 건지 또 왜 그걸 사고 팔겠다는 건지 뭘 뗐다 붙이는지 또 그걸 왜 뗐다 붙이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날씨를 딱 짚어주셨네요. 우선은 SK그룹의 날씨를 보면 SK그룹이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통신 뭐 크게 봐서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좀 맑은 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배터리는 많이 흐립니다. 뭐 최근에 수조 관련 소식들이 일부 들려와서 뭐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배터리는 여전히 올해 뭐 내년까지도 좀 흐리다는 그 전망들이 있거든요. 조금 흐린 편이고 석유화학도 역시 흐림. 중국발 공급과잉 여파가 끝나지 않고 있죠. 여전히 그러는 상황이고 지금 정유하고 석유화학 화학 쪽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노베이션 뭐 비상경영 선포 이야기까지 이제 나올 정도고 통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심 그 악재 지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룹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배터리에만 좀 국한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CATL 그 세계 1위 반도체 업체죠. 테크데이에서 2세대 나트륨 배터리, 그러니까 소듐 배터리 그 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나트륨 배터리를 올해 말부터 실제로 양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전기차에 나트륨 배터리를 적용을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국내 뭐 배터리 업체들도 이게 나트륨 배터리 아마 이렇게 R&D를 좀 하고 있을 텐데 국내 업체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아직 한참 멀었다.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CATL에서는 2세대 나트륨 배터리를 올해 연말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 영상을 보시면 CATL 그 테크데이 영상을 보시면 뭐 엄청나게 뭐 강하게 충격을 주고 구멍을 뚫고 때려 부수고 하는데도 배터리가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나트륨 배터리의 특징 자체가 이제 제일 강한 특징이 이제 안정성인데 물론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은 있는데 CATL 발표로는 이 에너지 밀도조차도 지금 LFP 배터리 정도는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게다가 추위에도 강하다면서요? 네,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뭐 영하 몇십 도에서도 그 굉장히 그 잘 작동하는 배터리로 그렇게 CATL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뭐 중국 놈들 맨날 뭐 뻥구라 치는 놈들 뭐 과장 아니냐 이렇게만
또 무시하기 어려운 게 올 연말부터 양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뭐 역량을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나트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조금만 더 높아지게 되면 이거 뭐 전고체 배터리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뭐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내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뭐 소금 배터리까지 뭐 선점했다. 중국 배터리는 우리를 넘어서서 더 멀어져 간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KBS 보도는 이 제목이 뭐 조금 섬찟하죠. 한국 배터리의 종말, 소금 배터리의 실체는 이렇게 해서 한국 배터리는 끝났다 이런 네, 기사도 끝났다는 있더라고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서는 야 한국 배터리 더 힘들어지겠는데라는 이야기를 SNS에 올리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 나트륨 배터리 그 소재 로 쓰이는 그 고성능 하드 카본을 개발하는데 주가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그 SK온의 그 재무적인 상황을 이 나이스 신용평가 자료인데 이걸로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표는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잖아요. 네. 이 빨간 선이 그 SK온의 그 캐펙스 설비 투자, 맞습니다. 예, 설비 투자인데 보시면 23년, 24년 이 매 분기마다 요게 이제 2조하고 3조 사이잖아요. 이게 네. 2조하고 3조 사이에서 매 분기마다 이 캐펙스 투자가 설비 투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 분기마다 한 2, 3조 사이에 들어가니까 연간으로는 거의 10조 가까이를 지금 설비 투자를 네.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 선이 그 설비 투자선인데 요 밑에 이렇게 줄쳐진 부분이 보시면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로 조달하는 금액이 빨간 선 밑에 있죠. 유상증자 풀로 땡겨도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상증자를 해도 이 그 캐펙스를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와야죠. 빌려와야죠. 차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란 선이 차입금, 누적 순차입금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누적 순차입금이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작년 24년 말 기준으로 누적 순차입금이 지금 한 20조까지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자 유상증자로 돈 땡기고 부족해서 지금 계속 차입을 늘리고, 그런데 이 에비타, 소위 말하는 에비타, 회사가 창출하는 영업 그 현금 흐름은 보시면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놀고 있죠. 물론 흑자이기도 했지만 다시 또 그렇죠. 여기 중간에 반짝반짝 살짝 플러스로 갔다가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작년 3Q에 또 플러스로 갔다가 4Q에는 또 확 마이너스로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창출하는 그 에비타로는 뭐 이 캐펙스를 완전히 따라갈 수 없고, 뭐 증자로도 부족해서 차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차입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이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캐펙스는 이제 그만큼 많이 안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누적적으로 재무 구조가 지금 이렇게 좀 안 좋아진 상황에 있다. 그 다음에 SK그룹의 화학 부문, SK 이노베이션하고 SKC 정도 되겠죠. 화학 부문도 16년부터 여기 19년까지는 그래도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규모나 영업이익률이 여기서 놀았거든요. 여기서 놀다가 최근 4년간에는 여기 밑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숫자도 적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뭐 한 3% 4% 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지금 미래 신성장 동력 안 좋죠. 기존에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될 화학 쪽이 지금 과거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수준의 그 이익률, 절대적인 이익 수치를 보이고 있죠. 뭐 통신 SK텔레콤 뭐 뻥 저렇게 터지고, 그러니까 그룹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뭐 최창원 의장이 뭐 리밸런싱을 하자, 리밸런싱 글자 그대로 밸런스를 다시 잡자 해가지고 막 사업 재편을 하고, 그러고
그게 작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올해까지도 이제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SK그룹 전체적으로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SK의 리밸런싱이 작년 1년 동안에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걸 보면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SK ENS라는 회사 있잖아요. 이거 도시가스 회사 아닙니까? 네. 예. 그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회사인데, 이 SK ENS를 이노베이션에다가 이렇게 합병을 작년에 시켰습니다. 네, 가장 예. 큰 변화이자 리밸런싱의 예. 핵심이었죠. 이거 왜 이노베이션에 합쳤겠어요? 이노 산하의 SK 오늘 구하기, SK 예, 제가 일병 볼 구하기. 때는 뭐 시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노베이션 자회사에 SK온 있잖아요. 배터리 회사 있잖아요. 이 배터리 회사 때문에 지금 이노베이션이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뭐 무디스에서는 뭐 투기 등급으로까지 강등을 시켰던데, 그것 때문에 지금 ENS하고 합쳐서 ENS의 안정적인 그 캐시플로우를 이노베이션에다가 붙여준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뭐 동부가 최대 뭐 에너지 회사로 뭐 출범 네, 뭐 에너지 발돋움하지만, 공매용도 발돋움. 뭐 회사 내부에서도 어차피 ENS도 이렇게 땡겨오는 거는 뭐 SK온의 영향을 좀 줄이고 이노베이션의 재무 부담을 좀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이 가장 큰 걸로 그렇게들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온에다가 요 밑에 있는 요 두 회사 SK 엔텀하고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을 이렇게 합병을 시켜줍니다. 이게 원래는 이노베이션이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이 두 회사를 SK온에다가 이렇게 합병을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엔텀하고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다 유동성이 될 만한 기업들인데 그렇죠. 온에다 붙여서 예. 돈을 안정적으로 그렇게 꾸준하게 벌고 있는 회사들을 온에다가 갖다 붙인 이유는, 온의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배터리 높이기 유동성을 여기서 확보해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온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붙여져 가지고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갖고 가주려고 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뭐 차입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이제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에코플랜트라는 회사. 자, 이 에코플랜트라는 회사에 작년에 요 SK 에어플러스라고 하는 그 반도체용 가스가 네. 주력인 요 회사하고, 그 다음에 SN코어라고 하는 그 메모리 모듈 만드는 회사. 여기는 해외에 있는 회사거든요.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요 두 회사가 사실은 지주회사 SK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었어요. 이 두 개를 그냥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실상 건설 회사였는데 에코플랜트가 그렇죠. 여기다가 붙여놨거든요. 에코플랜트는 원래는 건설 회사였죠. 그래서 이 에코플랜트에다가 이 반도체 관련되는 회사 두 개를 원래는 지주회사 SK가 갖고 있던 회사를 그냥 에코플랜트 자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SK그룹의 리밸런싱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 계열사들끼리 계속 떼타 붙였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SK온, 그 다음에 에코플랜트, 이 두 개에다가 뭘 자꾸 이렇게 막 붙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계열사들끼리 떼다 붙였다 하는 이유는, 이 두 회사에는 소위 말하는 재무적 투자자, 파이낸셜 인베스터들, 이제 사모펀드들이죠. 사모펀드들이 여기다가 돈을 많이 대줬습니다. IPO를 바라보고, 네. 26년, 27년도에 IPO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모펀드들이 투자자 역할로, 지금 재무적 투자자 역할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 IPO 약속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SK온도 어렵고 에코플랜트도 어려우니까 돈 되는 회사들을 여기다가 합병시키거나 자회사로 이렇게 박아 넣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IPO 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좋게 받으려는 측면도 그렇죠. 있는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와 상관없이 돈 되는 사업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적으로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옛날에 그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이 두산그룹 구조조정할 때 했던 유명한 그 말이 있죠. 예. 나한테 걸려면 남한테도 걸레다. 그러니까 돈 되는 사업을 매각해야지 빨리빨리 그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지, 나한테 좋지 않는 거를 어거지로 남한테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고 하면 그거는 구조조정이 안 되는 거다. 지금 SK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SK 스페셜티라고 하는 그 반도체 가스 회사 그것도 뭐 2조 몇천억에 팔고 뭐 실트론도 내놓고 하는 걸 보니까 돈 되는 사업도 매각을 해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는 과거청산입니다. 한참 유동성 좋고 잘 나갈 때 완전히 뭐 막 닥치는 대로 뭐 사고 인사병을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 실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매수도 많이 했다는 그거든요. 인수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또는 실무진이 반대를 해도 위에 최고 경영진에서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것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이제 다 정리하고 다시 토해내는 거, 그런 작업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과거 청산. 그래서 지금 재무적 투자자 엑시트를 위한 IPO, 그 다음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사업 매각, 그 과거 청산, 요 세 가지가 지금 SK그룹의 리밸런싱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사모펀드들 엑시트를 위한 IPO 같은 경우는 SK그룹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23년 11월 달에 SK가 자본시장에서 신뢰를 크게 잃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11번가, 원래 11번가는 SK 스퀘어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 SK 스퀘어가 사모펀드들한테 지분 20%를 매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퀘어가 80%, 이 FI 사모펀드들이 지분 20%를 5천억에 사죠. 그러면서 스퀘어하고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주주간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23년도에 이 11번가 IPO를 못하면 이 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콜이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사줄게, 사줄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예. 뜻일까요? 사모펀드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 20%를 스퀘어가 콜을 행사를 해서 우리가 사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퀘어가 콜을 행사를 해서 이 20%를 안 사주면 사모펀드는 뭘 할 수 있느냐? 드래그롱을 할 수 있다. 드래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잡아 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요 20%만 시장에 내다 판다고 제3자한테 판다고 하면 사갈 사람이 없어요. 소수 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퀘어가 가지고 있는 80% 지분까지 땡겨 와가지고 지분을 100% 만들어서 제3자한테 경영권 지분으로 팔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팔아가지고 판매한 대금을 스퀘어하고 사모펀드가 나눠 가지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류의 주주간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사모펀드들은 그냥 나중에 IPO가 안 되면 스퀘어가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20%의 지분을 살 것이라는 암묵적인 믿음으로 투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일종의 자본시장의 관행처럼 그렇게 룰이었죠. 하는 게 어떤 룰이나 관행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스퀘어가 23년 11월 달에 콜옵션 행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벙찐 거죠. 당연히 콜옵션을 행사해서 20%를 갖고 갈 거로 생각을 했는데, IPO도 안 됐는데 콜옵션 행사를 포기를 하니까 지금 사모펀드가 이 80% 지분을 끌고 가가지고 이거 팔아보겠다고 지금 원매자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자본시장에서 SK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이거 자본시장에서는 일종의 룰처럼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지? 이거 SK하고 좀 앞으로 거래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약속했던 IPO는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이제 강하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런 와중에 지금 며칠 전에 뉴스가 나온 게 요 머티리얼스, SK 머티리얼스라는 회사를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갖다 붙이는 걸 추진을 한다. 이게 이제 거의 모든 매체에 다 나온 겁니다. 물론 SK그룹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어떤 뭐 이 갖다 붙일지 말지, 어떤 형태로 갖다 붙이면 어떤 형태로 붙일지 확정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달 중에 아마 관계사들끼리 이사회를 열어서 대외적으로 이제 발표를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회사, 이거 우리 2월 달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한번 다뤘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짝 한번 짚어볼게요. 이 원래 에코플랜트가 갖고 있는 사업은 환경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솔루션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건설입니다. 건설. 원래 에코플랜트가 옛날에 SK 건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건설이 한 61%의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20%, 환경, 그러니까 환경 폐기물 업체죠. 이게 이제 한 18% 이렇게 있는 회사인데 에코플랜트는 지금 환경 폐기물 업체는 지금 매각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SK 건설이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회사 사명을 이렇게 SK 에코플랜트로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환경 폐기물 업체들을 그야말로 줍줍하듯이 막 인수를 합니다. 비싼 가격에 인수해서 또 다른 사고 싶었던 데들이 아쉬워했잖아요. 맞습니다.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이 인수 과정에서 뭐 에비타 한 15배에서 20배. 그러니까 이 환경 폐기물 업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의 15배 내지 20배를 인정을 해주면서 그 인수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차입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그 사모펀드들도 환경 폐기물 업체를 뭐 어떻게 인수하려고 들여다보다가 SK가 워낙 세게 막 질러버리니까 세게 질러버리니까 헉 하면서 이제 못 냈죠. 예, 손을 떼고 뭐 이게 제안서도 못 내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 폐기물 업체들 몸값도 엄청나게 이제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 친환경 폐기물 업체들을 막 인수를 하면서 에코플랜트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IPO가 있었습니다. 건설 사업 부문만으로는 IPO 밸류에이션을 받기가 어렵다. 배수가 안 나오니까 이 친환경 사업을 미래의 어떤 신성장 동력으로 하면서 IPO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환경 폐기물 업체가 그 이후로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업황 자체가 안 따라주면서 이걸 가지고 IPO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매각하고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다른 거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에코플랜트를 뭘로 보내려고 하냐면 다시 앞부분으로 조금 돌아가 보면 지주사가 가지고 있던 에어플러스라는 반도체 관련 가스 소재, 그 다음에 에센코어라고 하는 디램 그 메모리 모듈, 이게 반도체 관련 업체들을 에코플랜트의 100% 자회사로 다 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신성장 동력으로 지금 갖고 가는 그런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시장에서는 이제 다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리브랜딩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반도체로 리브랜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에코플랜트는 22년에 1조 규모의 그 프리-IPO 상장 전에 이제 지분 매각을 하면서 이때 들어온 FI들한테 상장 기한을 26년 7월까지로 약속을 해줍니다.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군요. 그렇죠. 근데 IPO를 못하면 투자 원금을 우리가 상환하겠다.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너네들이 가진 지분을 우리 에코플랜트가 되사주겠다. 만약에 원금 상환을 못하면 다시 말해서 콜옵션 행사를 안 하면 고액 배당이 걸리게 돼 있어요. 배당률이 거의 10%에 육박하는 고액 배당이 걸리게 돼 있는데 배당률은 해마다 더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액 배당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한 몇 년만 지나도 이 배당이 누적 배당이 수천억 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고액 배당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원금 상환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할 것 같으면 IPO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O 압박이 이제 상당히 심한 거죠. IPO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코플랜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건설 사업, 솔루션 사업, 또 뭐 에너지 사업 이거는 아직 약하단 말이에요. 약하니까 반도체는 지금 돈 벌고 있는 계열사들이 좀 있으니까 이것들을 에코플랜트에다가 이제 막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IPO를 위한 새로운 테마로 반도체 관련 사업들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그런 형국에 있죠. 그래서 에코플랜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반도체 사업의 핵심 엔진 에센코어는 어떤 회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는데 이 에센코어가 지주사가 갖고 있던 거를 에코플랜트한테 작년에 붙여주는 회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 에코플랜트의 지속 가능한 파트너 뭐 이런 네, 식으로 반도체 서비스에서 막 홈페이지에서 막 이제 띄우고 빨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매체에 엊그저께 보도된 게 SK 머티리얼스를 SK 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 자회사로 편입시킨다. 그래서 주식회사 SK가 주 SK가 SK 머티리얼스 지분을 에코플랜트에 넘긴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요 보도는 이제 살짝 좀 이상한 보도가 돼버리는데 왜 그런지 참고 삼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 SK가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있죠. 자, 그 자회사로 지금 에코플랜트가 있죠. 에코플랜트가 있는데 SK 머티리얼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 SK 안에 있는 하나의 사업부 같은 겁니다. 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원래는 별도의 회사였던 것을 합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흡수를 하면서 CIC, 컴퍼니 인 컴퍼니 식으로 너네들은 좀 독립적으로 따로 CEO를 두고 한번 경영을 해봐라 그래서 독립된 회사 대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SK 머티리얼스가 아니고 독립된 회사 대우를 받으면서 독립된 경영을 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따지면 하나의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 부문을 에코플랜트한테 넘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냥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영업 양수. 영업 양수도라고 하죠. 이걸 영업 양수도라고 합니다. SK는 영업을 양도하는 거고 에코플랜트는 영업을 양수를 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는 자회사로 편입되는 게 아니죠. 예, 이렇게 가는 거는 그냥 주 SK 안에 있던 영업 부문이 에코플랜트의 영업 부문으로 가는 겁니다. 영업 양수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다면 이런 영업 양수도로 가면 안 되고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스를 떼내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 자회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걸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분할한 거죠. 네, 분할한 건데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머티리얼스를 100% 자회사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합쳐야 되죠. 그렇죠. 이 플랜트랑 100% 지분을 에코플랜트에다가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물적 분할해서 별도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놓고 이 100% 지분을 에코플랜트한테 주고 에코플랜트는 그 대가로 자기들 신주를 발행해서 SK한테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회사를 네. 편입시키는 게 말이 되는 물론 거예요. 현금을 줘도 되겠지만 에코플랜트가 현금이 없으니까. 필요한 회사니까 현금을 주기는 어렵고 이렇게 주게 되면 머티리얼스는 어디로 간다? 에코플랜트에 에코플랜트로 가게 되겠네요. 네, 100% 자회사로 가는 만약에 자회사 편입 구조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막 이렇게 SK 내부에서 뗐다 붙였다 하고 뭐 실트론 뭐 매각하는 거 지금 아직 이제 마무리해야 될 매각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뭐 리밸런싱은 계속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단락 된 줄 알았던 SK그룹의 리밸런싱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5월부터 큰 폭의 변화가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요. SK그룹의 리밸런싱 왜 추진하게 됐고 그 윤곽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막힘없는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